네, 올해 1분기 내 강원도 내 합계 출산율이 1.03명에 그쳐서 1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춘천시의 합계 출산율도 0.9명에 그쳤는데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만연해지면서 이제는 인구 절벽을 넘어서 지역의 소멸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에서 7번째가 태어나서 결혼과 출산의 행복을 전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매일 명절처럼 북적이면서 7배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전동은 유사라 부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늦었지만 일단 두 분의 7번째 출산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족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골마을 가을리 2장 7째 아빠 전동훈입니다. 네. 네, 7째 엄마 류사라입니다. 네.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들이 있거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자라는 게 정말 좋구나라고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거의 매달 생일 잔치가 벌어지죠.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은 아이들과 함께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자리, 그러면 선물을 일단 많이 받습니다. 식구들만 모여도. 네, 식구들만 모여도. 그래서 아마 재작년 생일 때인가 엄마 생일 때 이제 아이들이 다 각자 선물을 준비해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특하게도 현금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넘겼던 적도 있고 엄마 생일 그 축하금이 예, 아이들이 다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생일 선물로 주다 보니까 야, 우린 조금만 모으면 이렇게 커지는구나. 예,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아버님의 예. 부담이 크시겠는데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마음들이 함께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 능력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주는 능력이 네, 되시는 그렇죠. 건데요. 아이들이 주는 능력이죠, 사실. 엄마라는 게 그래서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생명을 키워내다 보면 또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특별한 뭐 비법이나 무슨 그런 건 따로 없는데 일단은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제 그 노하우라면 제 특징이라면 네, 아이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아이를 일단 바라봐주고 그거를 공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능력자 부인 만나서 네, 그런 농담들 많이 하고요. 방금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저도 제일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한두 명 있었을 때가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애가 많은데 어떻게 사느냐,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한 명 있을 때 힘들었던 게 2명이면 2배가 되고 3명이면 3배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이가 이렇게 많아지니까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더 자립하고 자기 길을 개척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한 7명은 낳자라는 자녀 계획을 하셨던 걸까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예, 저희가 뭐 결혼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자, 우리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자,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요. 예, 저는 그냥 제 내심 생각한 거는 2 아니면 3. 왜냐면 이게 다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2살 터울이거든요. 셋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1, 2, 3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조금씩 이제 터울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더 날 수 있을까? 더 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7까지 낳게 됐어요. 뭐 이게
여쭤보는 게 정말 네. 요즘의 젊은 층들은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을 해도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선택의 문제이지만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얻게 되는 행복이나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걸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까봐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두 분이 그런 뭐 젊은 층들을 보셨을 때 좀 느낌이 어떠실까요? 일단은 좀 안타까워요. 저는 결혼은 우리가 연애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뭐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건 사실이죠. 만약에 결혼도 계속 연애처럼 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죠. 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결혼은 연애의 무덤인 거는 맞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덤은 무덤인데 그냥 끝나는 무덤, 부정적이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망가지는 무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면 60의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뭐 연애 시절에 생각했던 거, 그렇게 꿈꿨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산산이 깨져요. 그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죽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그 과정을 잘 감당해내면 정말 거기서 새로운 많은 것들이 피어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그런 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또는 뭐 정말로 뭐 헬 조선 해가지고 요즘 너무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우리는 뭐 연애 시절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처음 시작되는 그런 뭐 이렇게 순수한 그런 아름다움이라면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20년 차가 돼가는데 결혼의 아름다움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젊은 분들이 힘들지만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상 여자들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고 이게 또 일을 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자분들보다도 오히려 여자분들의 결혼이나 출산 기피가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성우님께서는 혹시 어떠셨어요? 결혼 이후에 뭐 지금 7째까지 출산을 하시면서 좀 걱정이 있거나 이런 건 없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하신 질문에 대한 이어지는 건데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아니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이전 세대의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전 세대가 그 생활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좋아 보였으면은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본인들이 자라온 그 아래에서 자라온 그 시간들은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는 낳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였던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 삶인 거예요. 네.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제 삶인 거예요. 뭐를 포기하고 누구를 높여주고 막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제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여성이 지금 뭐 아기를 낳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많이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 이거는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 거죠. 이 경험자의 입장에서의 네. 내가 해보니까 정말 네, 행복한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네. 7남매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두 분이 이제 항상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분명히 힘든 순간도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야 네. 그 앞에 네.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힘든 순간 어떤 위기를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역시 위기 극복도 아이들한테서 온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또 힘을 내고 아이들의 웃는 모습에 다 녹아내리고 또 아이들의 자는 모습에 또 아빠로서 내가 또 이 아이들을 잘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삶의 동기를 얻고 정말 힘든 거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정작 정말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할래, 자녀 뭐 출산 안 할래, 그리고 내 꿈을 찾을래, 내 하고 싶은 걸 할래 해서 정작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뭐 영화 보고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러려고 우리 인생이 있는 걸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더 소중한 일을 내가 하게 된 거네?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힘들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만족감이 더 커졌죠. 예. 어머님은 어떻게 극복하세요? 뭐 가끔 점점 철이 들어가니까 만족이 커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커지겠죠? 두 분이 느끼시기에 뭐 아까 가족 아니면 많은 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행복을 전파하는 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문화가 조금 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부담감 없이 접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주거 문제예요. 요즘은 거의 모든 시스템이 1인 가구 또는 많아야 4인 가구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다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일단 주거 문제가 예를 들면 아파트든지 주택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4인 많아야 5인 가족 시스템으로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들어갈 곳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아파트라고 해도 들어갈 곳이 별로 없고 저희들의 경제적 수준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집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굉장히 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정말 다자녀 아이를 많이 낳는 출산을 장려한다면 그런 것도 좀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도 시내권에 있는 데는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고 하는 곳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도 어울려서 놀 수 있고 이제 뭐 학원을 가긴 하는데 대부분 네. 뭐 그런 학원에서 노는 거랑 또 다르게 이제 돌봄을 하면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또 돌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에게 좀 이제 가족의 의미 또는 뭐 자녀가 있음으로써 행복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할 때 많은 경우 이렇게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좀 여유가 되시면 다이아 반지인데 다이아몬드를 그 결혼 반지에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건 정말 결정체고 어떻게 보면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생성된다?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보석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우리가 할 때 그 다이아몬드의 그 반지를 딱 주고 받는다 할 때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사실 힘듭니다. 사실 결혼 생활은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거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지 않고서 소중한 가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건 욕심인 것 같고요. 그 힘들지만 그냥 고되고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가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치가 이렇게 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결혼, 가정, 출산 그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7명의 그 예쁜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의 힘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주시고 전파해 주시기를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러스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